오늘은 청계천 박물관이 기획한 전시 미디어 아트와 세운상가 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인문컨텐츠연구소 연구교수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청계천 일대 전자상가는 세운상가와 더불어 한국의 1세대 컴덕후들에게 요람과도 같은 곳이었다. 청계천 일대를 한 줄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청계천의 한때 중심가였던 세운상가 기술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기술사 이야기에 앞서 그들의 터전을 사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1970년대 청계고가입니다. 1967년에 착공돼서 1971년 8월 15일에 완공된 도로입니다. 자, 이 사진은 1969년 청계고가도로 전경 사진인데요. 이 도로를 지금은 볼 수가 없죠. 서울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철거에 들어가 같은 해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2002년도에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SK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청계고가가 사라지기 바로 전 청계천 일대의 여러 건물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거된 현대상가입니다. 2009년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금 현재는 청계천 일대 상가들이 철거되고 재개발이 한창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청계천 일대의 이미지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바뀌어진 청계천 일대입니다. 굉장히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청계천 일대 그중에 세운상가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1959년부터 시작된 경제 발전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경제와 그리고 도시 발전 그리고 문화가 함께 발전한 것을 한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1963년에 기술사법이 도입되면서 유료 TV 방송이 개시가 됐습니다. 같은 해에 백남준의 파르나스 화랑에서의 TV를 활용한 작품 발표가 있었습니다. 1969년 제1회 한국전자전람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그때 김구림 작가의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작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작품도 비디오 작품이었습니다. 이때 또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78년도에는 문교부에서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해 국내 최초로 비디오 테이프 폴리에스테린 필름이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만나기 힘든 자기 테이프, 테이프 레코드 필름 합성 수지 용도로 사용되었던 필름이 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제4회 대구 현대미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전자제품 수출액 $200가 돌파되면서 수출을 활성화시켰고요. 그 시기 백남준의 제1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이 개막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기술 도약과 더불어 예술 세계는 동반하여 확장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진공관 라디오입니다. 1960년대에 개발된 라디오인데요. 라디오 이름은 A-504, 네 번째로 기획한 라디오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이는 그 이미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흑백 TV로 1966년에 개발된 것으로 금성 VD191, 베큐움 데스크탑이라는 줄임말로 VD라는 약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기술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이전 이 기술 결과가 세상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라디오가 세상에 나오면서 김수영 시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김수영 시인이 이 금성 라디오를 제목으로 시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기술사들의 탄생을 의미하는 사진입니다. 1963년 기술사법이 제정되었고요.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등 기술의 응용력을 검증하는 기술 자격 검정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에 합격한 사람들을 기술사로 인정하였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사진은요, 1966년 제1회 전국기능 경기대회를 개최한 사진이고요. 기계와 금속을 비롯한 23개의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 기능 경기대회는 지방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었고요. 대회의 우승자가 다음해 국제대회 한국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이 실습 지도서 그리고 라디오 통신 입학 안내서는 가정에서 저렴한 학비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통신학교 입학 안내서입니다. 총 6개월의 과정이 끝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 상급 기능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신학교를 거쳐 익힌 기술을 기반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자신의 기량을 펼쳤습니다. 그 펼친 공간이 바로 청계천 일대의 세운상가를 비롯한 여러 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라디오통신학교에서 매달 지급된 기술 강의록과 실험실 지도서입니다. 위에 보고 계신 이미지입니다. 기술 강의록의 1권부터 5권까지 라디오의 원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요. 6권에는 TV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책들을 지도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론과 실기 과목을 모두 통과해야 기능공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국제무역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국제무역박람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수출 실적을 홍보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의 상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자박람회는 국내외 80여 개 업체들이 참가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내지에는 박람회장 지도와 부스가 표시되어 있고 각 부스는 회사명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시 품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박람회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람회들은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함께 경제개발이라는 목적하에 기술사들의 활발한 활동 문대를 만들도록 유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세운상가 아케이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드러내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는 그 서울의 일자리를 찾는 반숙련공들이 넘쳐났고요. 이들은 라디오, 텔레비전 기술학원이 많았던 종로와 을지로에 몰려들었습니다. 청계천 일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비 기술자들은 세운상가 지역에서 기술교육과 취직, 제품 개발과 창업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정착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세대들은 보기 힘든 텔레비전일 텐데요. 컬러 TV와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입니다. 1970년대는 방송 프로그램이 대중문화를 주도하면서 TV 보급률도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미닫이 나무 캐비닛 안에 TV를 넣는 방식으로 1970년대 여러 제조회사에서 선보였던 디자인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들은 1970년대 최초의 진공광시 흑백 텔레비전이고요. 삼성과 산요 일본 주식회사가 합작으로 만든 것입니다. 컬러TV는 국내에서 1980년대 8월에 시판이 되었는데요. 12월 1일 수출의 날을 기념행사로 시작된 컬러 방송을 계기로 컬러TV는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는 국내에서 1979년에 처음으로 개발, 출시되었고 3년 뒤에는 여러 회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1989년 한국마케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90%가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를 구입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흑백 TV가 당시 6만 원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보통 그 직장인의 월급이 12,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이러한 기기들을 수리할 수 있는 회로도와 여러 설명서입니다. 이러한 책자를 통해서 기종별 회로도를 바탕으로 세운상가 일대 전자기술 상점들은 기술을 공유하면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를 해주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자, 보고 계신 사진은 캠코더와 여러 잡지들입니다. 자, 우리들은 기술하면 미국과 일본을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과 40년 전만 해도 기술은 기능만을 강조했던 시대였는데요. 기술을 전수받아 만들어진 시대에도 우리는 문화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세계를 구축해 나간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최초로 발간된 비디오 패밀리 창간호입니다. 1980년에 창간되었습니다. 자, 비디오 전문 잡지로 영화제, 영상문화, 그리고 비디오 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던 잡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자산업의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잡지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월간 전자자료 창간호입니다. 용산 전자상가 건립 이전까지 국내 최대 전자제품 상가였던 세운상가에 대해 15페이지에 걸쳐 심도 깊게 분석한 기사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잡지들은 1980년에서 90년대에 전자기기들의 대중화를 알리는 잡지들입니다. 창간된 전자문화 관련 잡지들은 지금의 무수한 게임 잡지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관련 분야의 월간 잡지들이 접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전문 기술 분야까지 이 월간 잡지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청계천 세운상가 주변 일대에서는 예술가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이 청계천 일대의 여러 상가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술이 기능뿐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던 데는 청계천에 형성된 기술 관련 업체와 기술사들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 고유의 정신세계를 끄집어내어 표현하는 예술세계는 기술사와의 협업으로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티스트들은 1970년대부터 청계천을 찾아 예술적 협업을 했으며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수요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미디어 아트의 세계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펼쳐진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술적 크레딧과 무관하게 기술자들은 예술과 공생관계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작가 차강수의 리페어맨입니다. 2020년대 제작된 작품입니다. 다 쓰고 버려진 카세트 및 재사용한 부품들로 제작한 로봇입니다. 자, 전자회로가 내장되어 버튼을 누르면 로봇의 심장과 눈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전시장에 오시면 경험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전자제품들을 제작할 때 쓰이는 IC 회로로 만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에 IC 회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은 종로 쪽이고 좌측은 남산 쪽으로 현재 세운상가와 그 주변부의 모습을 IC 회로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정성 작가의 오로라라는 작품입니다. 오로라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아트마스터 이정성이 제작한 것입니다. 자, 카메라가 인식하는 색에 따라 화면의 파장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기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 여러분 스스로가 관람객이 파장의 속도와 너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화상입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8년에 제작된 백남준의 작품으로 현재 지금 미디어 아트와 세운상가 전시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1999년 뇌졸중으로 인해서 왼쪽 신경이 마비된 뒤 휠체어 생활을 했던 백남준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바퀴가 달린 모니터를 올린 자화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이러한 그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자화상 달마도는 비디오 설치, 5채널 비디오, 그 다음에 소형 마차, TV 케이스, 모니터,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다양한 하드웨어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백남준 작가가 1958년에서 60년까지 주로 사용했던 미국의 필코 전자회사의 프리딕타 TV입니다. 이 필코 전자회사는 1890년대 필라델피아에서 설립된 회사로 당시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TV입니다. 주로 이 기기를 가지고 60년대에 백남준 작가는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되실 텐데요. 자, 95년도에 발표했던 고인돌이라는 작품이고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TV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팔만대장경 해인사 판타지라는 작품입니다. 현재 해인사의 성보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고요. 백남준은 12개의 비디오 모니터를 통해 독립적인 형상을 표출하는 영상을 이 TV 안에 담았습니다. 자, 목탁과 불경 소리가 리듬감 있게 접목됨으로써 윤회적 삶의 맥락을 조심스럽게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화면으로 보여지다가 어느 순간에 같은 화면이 3개에서 10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그 법륜을 상징하는 수레바퀴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화면도 시시때때 등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자, 백남준이 한복 차림에서 행위 예술을 하기도 하고 스님들의 엄숙한 예불 의식도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도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동상이 등장하는가 하면 자, 불상이 쓰러져 바닷물에 휩쓸려가는 형상도 있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형상들을 이 TV에 담아서 백남준 작가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2004년도에 제작한 금관이라는 작품입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내에 고대 백제의 유적지인 몽천토성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착안하여 백남준 작가는 백제 금관을 이 작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소재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결합하여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없애고자 시도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제작한 쿠베르탱이라는 작품입니다. 백남준의 작품 쿠베르탱은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정원 코너에 있습니다. 쿠베르탱은 프랑스의 교육자이며 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입니다. 백남준은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의 올림픽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쿠베르탱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를 배열해 인물의 형상을 만들고 네온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을 표현했습니다. 감성과 이성의 교차, 그리고 인간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는 백남준의 작업 세계를 작가 특유의 위트로 표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케치, 에스키스들은 쿠베르탱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정성 테크니션과 협업한 과정을 스케치한 스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정선 테크니션과 이러한 스케치와 소통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한 이정성의 오로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정성 선생님을 작가로 소개를 했다가 중간에 백남준 작가의 얘기를 하면서 테크니션 이정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성 선생님은 테크니션 맞습니다. 예, 백남준의 작가와 만남 이후 그의 작품을 수리하고 그리고 사후에도 그의 작품을 수선하고 계십니다. 이정성 선생님은 세운상가에서 기술을 연마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 백남준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수리하고 고치는데 전념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인연은 다다익선이라는 백남준의 작품으로 시작됩니다. 1003대의 텔레비전을 타워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백남준 작가는 주문을 했고요. 이정선 테크니션 이정선 선생님은 무리 없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정선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관람객이 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보여지는 이 무정형의 이미지가 반응을 합니다. 관람객의 어떤 입고 있는 색상을 감지해 그 색상 값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무정형의 이미지의 색상이 변화하는 거죠. 이정성 선생님과 같이 많은 기술사들이 여전히 세운상가에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기술사도 있지만 이 기술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가들은, 즉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제품들, 그리고 부품들을 가지고 작품을 표현한 히말라야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어마룡이라는 작가의 예술 작품으로 오래된 모니터와 같은 전자제품을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세운상가의 역사와 세운상가를 만들어간 기술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서울 익스프레스 팀의 메커니컬 워터 스트림이라는 작품입니다. 청계천에 흐르는 물을 형상화한 3D 그래픽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고요. 자, 키네틱 조형물로 완성하였습니다. 연동되어 기계적인 흐름을 확장되는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보고 계신 지도는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품과 부품들을 구매했던 그 지역 상점들입니다. 그래서 을지로의 제작 기술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리니어 액추에이트는 개별적으로는 수직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동시에 다수의 배열로 배치되어 하나의 물결이라는 집합적이고 연결된 운동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계천, 을지로 일대가 지니고 있는 지역성, 특히 오랜 기간 쌓아온 제조산업의 역사적 가치와 네트워크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운상가와 미디어 아트라는 전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술사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전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미디어 아트는 협업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기술이 모일수록 그 표현은 풍부해지고요. 작가에게는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예술 세계가 있지만
이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는 기술사의 협업 없이는 또는 청계천 일대에 존재했던 세운상가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업은 정확한 분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했을 때 그 작가의 세계가, 정신 세계가 더 풍부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과 기술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중심에는 사실 기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다양한 미디엄들, 매체들도 결국에는 기술의 발달과 창조적인 기술로 인해서 계속 변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그 중심에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디어 아트라고도 하고 뉴 미디어 아트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그 매체 자체는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디어 아트의 장르 구별이 어려운 것은 여러 전문가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르를 예술사적으로 봤을 때 장르를 구별하기 힘이 듭니다. 협업을 할 때는 창작자는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요. 기술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좀 어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술자를 계속 기술사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색하셨을 텐데요. 사실은 저도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 이 기술 역사 안에 기술사 자격증, 즉 기술자가 아닌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나 기술사나 사실상 의미가 다른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들은 기술, 즉 테크닉을 구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 낮은 개념으로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디어 아트라는 그 예술 장르 안에 예술가의 역할만이 돋보였고 그 예술을 구현 또는 구현하도록 도와주는 테크니션, 즉 기술사들의 역할은 뒤로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도움 없이는 혹은 이들의 존재 없이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미디어 아트는 생겨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계천 박물관에서 기획하고 지금 전시하고 있는 이 세운상가와 미디어 아트라는 전시가 우리들에게 지금 사라져가는 세운상가를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그리고 미디어 아트의 X는 곱하기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세운상가와 미디어 아트가 곱해지면 새로운 세계가 창출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수식을 제가 함수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세운상가라는 함수 아래 X, 즉 알고리즘이나 여러 재료들이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면 새로운 미디어 아트의 세계가 열린다.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미디어 아트의 세계가 그래왔고 앞으로 펼쳐질 미디어 아트의 세계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 세운상가의 일대의 여러 기술사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사와 예술가들의 협업, 유기적인 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미디어 아트의 세계도 활발하게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59년 시작된 기술의 발전이 지금 2020년도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왔는지 지금 미디어 아트와 세운상가라는 전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라디오는 국내 기업 최초 진공관식 라디오입니다. 지금 마크를 보면 GS라고 쓰여 있는데요. 골드스타의 약자입니다. 지금의 LG 전자 회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공관 라디오, 그리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리고 70년도에는 트랜지스터 TV가 생산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의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경험의 세계는 바로 이 하드웨어 부품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돌려야만 그 기능을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TV가 아니라 가구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라디오는 테이프를 넣고 그리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프라고 하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건데요. 그것 또한 지금은 만나기 힘든 그런 기술의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골드스타라고 쓰여 있죠. 자, 이거는 바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컴팩트하게 제작된 건데 바로 1970년대에 개발된 카세트
녹음 테이프입니다. 자, 국내 최초로 컬러 비디오 카메라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나 움직이는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개발되었다는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문화의 장르를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텔레비전 수상기는 바로 컬러 시대를 열어주었던 기기들입니다. 보시면 이 돌리는 시계의 다이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미닫이문, 즉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기기 자체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구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륨뿐만 아니라 색상의 어떤 컨트라스트, 그 다음에 브라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이얼을 손으로 잡아서 돌리거나 아니면 누르거나 하는 것보다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이 시대에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캠코더도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색상을 재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의 어떤 이미지들을 개인이 저장하고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90년대에 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백남준의 1998년도 작품 자화상 달마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인팅을 한 거나 안에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백남준이 직접 설계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설계는 직접 백남준이 했죠. 그렇지만 이것을 구현하기까지는 기술사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미국의 필코사가 만든 제품인데요. 여기 보고 계신 이 필코사에서 만든 TV와 디자인은 좀 사뭇 다르죠.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이 어필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남준이 주로 즐겨 사용했던 TV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작품은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대부분 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실질적으로 백남준의 작품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동영상도 우리가 관람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프로젝터로 프로젝션해서 그 이미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의 소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하기보다 직접 오셔서 경험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의자도 마련을 해 놓았고요. 앉아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백남준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한 인터랙티브 스크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 발표된 차강수의 리페어맨과 도시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 키넥트 아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관람객이 버튼을 눌렀을 때 불빛이 깜빡이는 인터랙티브 아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도시재생이라는 작품도 버튼을 눌렀을 때 불빛이 들어오죠. 자, 다시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작동하는 인터랙션이지만 그냥 죽어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관람객이 시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백남준 작가의 그 테크니션이었던 이정성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보시는 거는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그 관람객의 그 입력값, 즉 뭐 옷이라든지 색상값을 입력받아서 그거에 반응해서 색상이 변하는 거. 또 하나의 버전은 그 녹화해 놓은 비디오 영상으로 여기서 보여지는 색상에 따라서 연동돼서 색상값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서 두 버전 중에 녹화해 놓은 비디오의 정보를 가지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풋 값을 좀 다르게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반응하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피드를 변화시킬 수 있게끔. 자, 우리가 이런 그 작품과 관람객의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직접 뭔가를 만지고 그다음에 뭔가를 작동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고 있지 않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정보가 돼서 그 작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즉 작품을 변화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디어 아트에서는 가장 많이, 자주, 쉽게 쓰이는 방식이긴 한데요. 그 쉽게 쓰이는 방식인 만큼 그 방식을, 그리고 편리한 이 방식을 통해서 생산되는 작품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게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메카니컬 워터 스트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서울 익스프레스가 제작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이 작품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제작되기까지는 지금 청계천과 을지로의 다양한 제조업체들의 협업으로 이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종 양산된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모듈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메카니컬 워터 스트림이라는 이 작품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길의 흐름을 기기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움직임이 하나의 소리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된 것을 2차원 화면에 3차원의 이미지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 작품의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소화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위치에서 봤을 때의 그 느낌과 실제로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보았을 때 또 이 작품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마치 물길을 측면에서 보다가 바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기적인 움직임을 다른 감상 포인트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게 하면 우리가 똑같은 작품이라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디어 아트와 세운상가를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경험을 해보시면 더 넓은 미디어 아트의 세계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운상가의 역사도 함께 감사합니다.